돈 되는 공시 짚어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시 구간 들어오면서 OCI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OCI 지난해 영업손실 1,807억 원 적자 전환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지난해 3년 만에 최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주가는 이 실적을 발표해 놓고 나서 악재가 노출되자 주가 10% 넘게 현재 상승세,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 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돈 되는 공시는 어떤 공시일까요? 베스트 3 보시죠. 오늘의 베스트 3 공시는 안랩입니다. 안랩의 배당 결정, 주주총회 실적 공시 나왔는데요. 현재 주가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실적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소폭 증가를 했고요. 최근 들어서 안철수 전 의원의 정치적인 행보도 이어지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안랩 어떻게 보시나요? 이 안랩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그 기업들의 내용들보다는 정치 테마주로서의 역할을 최근에 좀 하고 있는 그런 주식이고 앞으로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랩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보안 프로그램에 있어서 국내 강자의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본질 가치보다는 그런 외부적인 변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다소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기업의 본질 가치를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6만 원대 후반에 현재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 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안철수 전 의원의 영향력이 과거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라는 점이 주가에 있어서 다소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본질적인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번에 그러니까 2019년도 회계년도에 주당 900원의 배당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가 배당률이 1.4%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결코 낮다라고 볼 수가 없죠. 현재 지금 시중금리가 1.5% 수준이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이 1.4% 수준이라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타 다른 기업들의 2%대의 배당 수익률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현재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부분에 플러스 시중금리까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또 안랩 같은 경우 또 하나의 특징은 배당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것들이죠. 배당에 대한 투자가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꾸준한 배당을 좀 주고 있다는 면에 있어서 일단은 배당주로서의 역할,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단기 변동성에 대한 조심도 곁들여서 해야 되는 대표적인 주식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철수 전 의원은 창업주입니다. 안랩이라는 그렇죠. 회사를 직접 만들었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안랩의 최대 주주입니다. 18.57%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따라서 안철수 전 의원의 주식 평가액이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한 6,800억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20%만 정도 나오면 1,000억이 넘는 그러한 수치가 단순하게 계산이 될 것으로 보이는 거의 한 1,500억 가까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수준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어떻게 본다라면 스스로 창업을 해서 이렇게 회사를 키워놨다라는 지금 다양한 벤처라든지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부자시네요. 네, 안랩의 등급 설정하겠습니다. 얼마일까요? 3등급 이거 왜냐하면 네. 정치적인 그러한 그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3등급의 관찰을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랩 3등급 관찰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2 보시죠. 베스트 2의 공시입니다. 아시아경제의 공시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오늘 신주인수권부 사채권 발행 결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가는 장중에 5%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 약보합권 0.27%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 공시 어떻게 볼까요? 이런 공시들은 우리가 물론 좋은 기업들 위주로 선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좀 피해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공시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면에 있어서 아시아경제에 따른 공시를 좀 들고 왔는데요. 일단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입니다.
아시아경제는 잘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의 하나의 언론사죠. 그렇지만 최근에 경쟁력이 심화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 않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CB를 발행하는데요. 신주인수권부 사채죠. CB 발행 목적을 처음에 공시했을 때 영업 양수 목적, 그러니까 새로운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목적으로 공시를 했다가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억에 대해서 다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겠다. 네. 그러니까 1200억대, 그러니까 120억에 대해서는 운용자금을 하고 80억에 대해서는 빚을 갚겠다. 그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운영자금, 소위 말해서 종업원들 월급 주고 회사를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을 통해서 운영자금이 마련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런 것들을 대출로서 상환하는 게 아니라 주주들에게 손을 내미는 CB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빌린다라는 것들이 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메자닌, 특수채를 발행한다라는 것은 그 일반적인 투자자들, 보통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유상증자 같은 경우를 많이 하죠. 유상증자를 하는데 주주들이 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좀 부실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이러한 메자닌에 투자하는 부분들은 전문가의 영역이다. 지금 현재 뭐 라임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결국 메자닌에 투자했던 그 주식들이 쉽게 환원되지 못해서 유동성의 위기가 와서 일정 부분 그런 것도 반영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금 아시아 경제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그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 추이를 보시면 감익 추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16년에 500억의 매출과 영업이익 90억대를 나타냈었는데 2017, 18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은 0억 원을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남은 영업이익이 없고 순이익이 7억 원 정도 나왔고 또 2분기에는 순이익이 적자 전환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 아시아 경제 위험하다라는 평가해 주셨는데요. 턴어라운드 할 수 모멘텀이 있을지 몇 등급 설정하시겠어요? 일단 현재로서는 운영자금에 따른 시비 발행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기 때문에 네. 5등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회사의 상황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이 어렵습니다. 시비를 통한 운영자금 모집은 부실 기업의 징후라는 판단 5등급이었습니다. 이어서 돈 되는 공시 베스트 1입니다. 베스트 1 공시 신일제약의 배당과 또 매출액 손익구조 변동 공시입니다. 오늘 주가는 현재 1.89% 상승세를 띠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공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주식 배당이 있고요. 현금 배당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을 공시하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의외로 많은 투자자분들께 잘 모르시는데요. 주식 배당을 하기 전에는 그 결산일 15일 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12월 31일이 결산일이라고 한다면 12월 15일까지 내가 주식을 배당하겠다. 이것을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고 그 이후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현금 배당이 결정이 나도록 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주주총회 시즌이 곧 도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월 말부터 시작해서 3월 말까지 90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말까지 3월 달에는 항상 주주총회에 대한 그런 실적 공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현금 배당에 대한 공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주총회를 언제 하겠다라는 그런 공시가 있다라는 것들 염두에 두시고요.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배당 기준일은 12월 31일자입니다. 지금 새롭게 주식을 사신다라고 해서 현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2월 31일자 현재 갖고 계신 분에 한해서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제약 같은 경우 주당 150원에 그 배당을 결정을 했고요. 시가 배당률이 1.5%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안랩이 1.4%, 1.5%대 시가 배당률이 나온다라는 것은 시가라는 것은 12월 31일 현재 시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의 변동성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1.5%, 연간 뭐 은행 이자 수익률 정도는 충분히 나왔다. 물론 이제 배당에 대한 세금은 내셔야 됩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우리가 예금을 받아서 이자를 받은 거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
계산하실 때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찌됐든 시중 금리 대비해서 1.5% 수준 나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 배당을 하는 것들, 앞으로 배당 투자에 대한 유망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미국 주식 투자 같은 경우 네. 배당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내도 계속해서 저성장 기조로 본다라면 기업들의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당을 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배당주에 대한 메리트가 높아지고 있고요. 배당을 더 확대하는 기조 속에 우리나라 놓여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신일제약은 특징적인 게 PBR이 0.8배로 낮고요. 네. 또 이 제약회사인데 PER도 10배 수준 좀 정도로 낮습니다. 좀 낮게 예. 거래되네요. 지금 시총이 한 800억 정도 되는데요. 네. 일단은 소형주 입장에서 본다라면 주가도 뭐 바닥권이고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등급을 2등급을 드리겠고요. 관찰 단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에 한 차례 10,000원까지 올라갔다가 7,500원 선의 주가 움직임인데요. 2등급 따로 전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분석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